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전국 언론노동조합의 이준영 전무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언론노조 소속이다 보니까 야외 투쟁 현장에서의 사회는 익숙한데 이렇게 장내에서 하는 건 또 오랜만이라 혹시 야외 느낌이 좀 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국 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사당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현재 전방위적인 언론 탄압 행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노골화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서 언론 탄압 기술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우리의 언론 자유뿐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길임을 공유하기 위해서 토크 콘서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야사당 지도부를 대표해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신 조승래 의원님 아직 도착을 안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변재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영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필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오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오랜 기간 언론 자유를 위해서 힘써오신 원로 언론인 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유신 독재에 맞섰던 자유언론 실천선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언론 실천재단의 조성호 이사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언론의 참기능을 되찾고 언론개혁 실현을 위해 노력해오신 새언론 포럼의 이완기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야사당 공대위가 전국의 언론 탄압 진실을 알리는 과정에 함께해 주셨던 양승동 전 KBS 사장님 오셨습니다. 박성재 전 MBC 사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또 언론현업단체에서 한국 PD연합회 이채원 정책위원님 아직 도착을 안 하신 모양이고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채원 PD연합회 정책위원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장 큰 박수를 보내드려야 할 분들, 언론노조 공영방송 대표자들께서도 오셨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 강성원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MBC 본부 이호찬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YTN 지부 고한석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EBS 지부 박유준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또 학계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200여 명의 언론학자들로 구성된 미디어 공공성 포럼을 이끌고 계신 공동대표 두 분이 오셨는데요. 먼저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님 아직 도착을 안 하신 모양이고요. 이창현 국민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또 혁신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전국 단위 조직 대전환 포럼의 서왕진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의 공동 주최자 분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거리에서 매서운 칼바람 맞으면서 언론 탄압 현실을 국민들께 알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인 네 분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오셨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각 분야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언론 탄압에 맞서고 언론 자유를 지키고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소개를 못 드린 분들은 차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앞에 놓인 피켓이 보이실 겁니다. 피켓을 가지고 구호를 한번 외쳐볼 텐데요. 예. 서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실 분들은 이 무대 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언론 탄압 중심에 현재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있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피켓을 들고 외쳐보겠는데요. 이동관 탄핵이 앞으로 오도록, 이동관 탄핵이 카메라에 보이도록 흰 부분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언론 탄압 기술자라고 하면 이동관 탄핵 3번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언론 노조분들은 뒤에 투쟁 붙이지 마십시오. 예. 언론 탄압 기술자 이동관 탄핵, 이동관 탄핵, 이동관 탄핵. 한번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론 탄압 기술자 이동관 탄핵, 이동관 탄핵, 이동관 탄핵. 예. 반대로 들어주시면 파란 부분이 보이게 그 적혀있는 것과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을 하면 국민 품 안에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 품 안에, 국민 품 안에, 국민 품 안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 품 안에, 국민 품 안에, 국민 품 안에. 예, 감사합니다. 이제 착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리 연습을 한 것처럼 굉장히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어서 탄핵 추진 결의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대위의 4분 위원님들은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야4당 공대위는 지난 6월에 발족을 한 이후에 방통위 항의 방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 방송사 노조 및 언론시민단체 간담회,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우리의 언론과 헌법 가치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무자비한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필요성과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4분 위원님들께서는 낭독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4당 공대위 결의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 자유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정권이 출범하고 고작 1년 만에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린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독재 시대, 흑백 필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 MB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비판 언론은 검경의 칼을 동원해 압박하고 독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은밀하게 했던 광고 탄압을 여당 지도부가 버젓이 요구하는 등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회귀한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다. 자유와 소통을 내세웠던 것은 허울 뿐 처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목표는 하나, 언론 장악이었다. 언론의 펜을 꺾으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위법도 서슴지 않으며 땡윤 방송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 윤석열 정권이 언론 자유를 말살하며 지난 1년간 벌인 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공영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되면 없는 사유도 만들어내 공영방송 이사 등을 가차없이 해임시켰다. 그리고는 자격미달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내리고자 언론 장악의 천병으로 내세웠다. 그렇게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꼭두각시들이 MBC를 흔들고 TBS에 돈줄을 쥐고 KBS에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냈다. 준공영 보도전문 채널 YTN을 공기업의 팔을 비틀어 강제 매각하도록 하고 연합뉴스TV를 자격도 없는 재단에 팔아넘기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공공성이 강한 24시간 보도전문 채널을 24시간 윤비어 청가를 부르는 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우회 언론 장악으로 사상 초유의 일을 버젓이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이 다가오자 언론 장악의 고삐를 확실히 죄기 위해 국민도 언론 장악 인사라며 반대하는 이동관 전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기술자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천병으로 나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헌법과 방통위법을 위배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방통위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전초기지로 삼고 공영방송 장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입법적 근거도 없이 소위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며 방송사에 대한 팩트체크 시스템 점검을 명분으로 사전 검열을 부활시키고 있고 정권이 낙점한 부실 인사들을 검증도 없이 공영방송 KBS와 EBS의 이사와 감사로 임명해 공영방송 장악의 앞잡이로 삼았다. 방통위원장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발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뉴스 심의에 나서게 해 방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하자투성이인 가짜뉴스 심의에 대해서는 방심위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권력의 이익을 위해 제약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행태는 중단돼야 마땅하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폭주를 일삼는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저지 야사당 공대위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해 언론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낼 것이다. 2023년 11월 29일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저지 야사당 공동대책위원회. 예, 이상 탄핵 추진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아까 소개드린 야사당 지도부도 참석하셨는데요. 간단한 인사 말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정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결의문까지 낭독이 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내일과 내일 모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 갖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단순히 한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우리가 선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1야당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 확실하게 이동관 탄핵 책임지시겠다고 했는데 제2당 원내대표인 저도 홍익표 1야당 원내대표님과 함께 12월 1일 날 확실하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하는데 어깨 걸고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드리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길 그리고 언론 자유를 쟁취하는 그 길에 정의당도 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면서 힘내십시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지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요새 정책 간담회 등을 하면 윤석열 정권 이후에 한국 사회의 경제, 사회, 복지, 정치 모든 분야가 누가 빨리 무너지나 시합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론이 무너지는 속도가 정말 단연 1, 2위를 다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은 정말 사회적 공기로서 그 중요성의 측면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시민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언론 탄압의 선봉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이미 우리 모두가 선언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지금 방송법, 방문진법, 헌법까지 모조리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을 끊임없이 하는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탄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때 국힘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서까지 막았습니다. 그것은 이동관의 탄핵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정치, 경제, 한국 사회 모든 것을 장악하는데 이 언론 장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사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반드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이뤄내야만이 한국 사회의 멈춰진 민주주의와 멈춰진 언론의 자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최근 극장가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개봉한 지 일주일 만에 200만이 돌파한 영화 서울의 봄이 성적이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사회가 어떤 사회로 돌아갈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예감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언론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 자체가 사회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의 목적은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언론인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KBS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YTN을 반언론 자본에 매각하면서 권력 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펜과 마이크를 빼앗고 나팔수를 내세워 진실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하면 할수록 마주칠 것은 국민의 거대한 분노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보당은 투쟁을 잘합니다. 맞습니까? 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오늘로 열흘째 우리 방송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당과 16개 시도당 그리고 당원들이 매일 정당 연설회와 1인 시위 그리고 현수막 정치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보당을 지키는 마음으로 언론 자유를 지키겠다고 한
우리 진보당의 결심의 표현입니다. 진보당과 10만 당원은 이동관을 탄핵하고 방송 3법을 제도화해 다시는 정치 권력이 언론을 강탈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야사당 지도부의 인사 말씀 들어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언론 자유 위해서 오랜 시간 힘써주신 선배 언론인 대표분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자유언론실천재단의 이부영 명예이사장께서 자리하시기로 하셨는데 며칠 전에 이제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이 행진 선두에 서 계시다가 그 여파로 약간 몸이 편찮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신 조성호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 전해주겠다고 자리해 주셨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집에서 나오는데 이부영 선배께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서 최근 너무 강행군을 하셔서 오늘 못 나오시겠다고 이제 인사말을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지금 공영방송 KBS가 큰 위기 속으로 이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방송 프로를 잠깐 예를 들자면 최근에 KBS 밤 9시 뉴스 이소정 앵커가 진행하는 그 KBS 9시 뉴스 제가 관심 있게 봐봤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소정 앵커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야의 밤늦게 또 제가 이제 주목해서 봐왔던 최욱 씨가 진행하던 더 라이브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프로의 진행자들도 사라지고요. 그건 이 정권이 무도한 방송장악 공작에 의해서 축출된 겁니다. 아주 더러운 수법에 의해서 축출된 겁니다. 저들이 이 무도한 방송장악 공작은 앞으로도 극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저께 언론노조 전국 구성원들과 언론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인들 해서 수백 명이 프레스센터 앞에서 이동관 탄핵 촉구 공동 행동의 집회를 갖고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그저께 대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진이 안 보였습니다. 일찍이 못 보던 현상인데요. 방송 언론은 보도를 못해도 그 역사적인 기록을 위해서 취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본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정권이 방송장악 공작이 얼마나 무도하게 진행이 됐으면은 그 압력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정서가 무너져서 안 나온 것 같다. 참 참담했습니다. 제가 또 부끄럽기도 했고요. 또 분노도 또 치솟기도 했고요. 저들이 방송장악 공작은 공영방송 KBS를 무너뜨리면서 또 공영방송 MBC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 공적 보도 채널 YTN, 연합뉴스도 공적 구조를 지금 파괴시키면서 또 위협에 빠뜨리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역이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이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장악위원회, 방송통제위원회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반언론 행위로 악명 높았던 그 이동관이가 무슨 좀비처럼 나타나서 방송장악 공작을 극렬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총선을 앞두고 더 극렬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방송장악 공작, 언론 침탈 공작을 저지하고 그 숙에 이동관이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동관, 그를 반드시 탄핵시켜야 합니다. 예, 선배 언론인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늘 토크 콘서트를 공동 주최한 전국 언론 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대표자들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노조 동지들 그리고 언론계 선배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동관 탄핵이 왜 필요한지는 앞서 많은 분들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이동관 탄핵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문제 그리고 언론개혁의 문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론 장악을 저지하는 데 그쳐서는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지점에서 똑같은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나쁜 사람을 탄핵하고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탄핵하고 반헌법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탄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동관의 말처럼 제2, 제3의 이동관이 내리꽂힐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책임이 정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야사당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방송 3법을 포함한 언론개혁에 관한 법률을 윤석열 정권이 거부하면 야사당이 공동으로 다음 총선 이후에 즉시 방송개혁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국가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심의제도의 문제, 또 공영방송 재원을 옥죄고 있는 수신료 문제, 또 산업자본에서 완전히 장악당한 언론자본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언론개혁의 길로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 내에 미디어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언론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약속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지를 넘어서서 재구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노조가 온 힘을 다해서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님 무대 위로 모셔서 말씀 청하겠습니다. 이동관 씨 탄핵에 대한 여러 근거 중에 제가 우리 일선 기자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동관 씨 임명이 나돌던 시절에 지난 7, 8월에 한국기자협회 여론조사에서 무려 일선 기자들 80%가 이동관 씨 임명에 반대를 했습니다. 찬성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중동, TV조선, 채널A, 보수언론 기자들도 다 참여한 여론조사였습니다. 그 반대 이유의 첫 번째가 이미 언론 장악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그리고 이어서 이 정권 들어서 언론 자유가 후퇴했는지 전진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무려 85%의 기자들이 이 정권 들어서 언론 자유가 후퇴했다.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이 우리 기자들의 일선 기자들을 옥죄고 기사를 마음대로 못 쓰고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만으로도 이동관 씨를 탄핵해야 되는 그 근거와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과 거짓의 문제고 양심과 비양심의 문제고 정말 우리가 30년 전 그토록 목이 터지도록 외쳤던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내일 모레 이동관 탄핵에는 양심 있는 여당 의원들도 참여해 주기를 절실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동관 탄핵을 넘어서서 언론 자유와 또 방송 독립이라는 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기자협회도 힘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인사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차차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무대에 자리를 먼저 배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KBS, YTN, MBC 각사의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차차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계신데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준비한 영상들을 보고 또 영상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앞으로 나오셨는데요.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 먼저 짧게 자기소개 듣고 이제 각사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본부장님부터, 예. YTN 이상열입니다. 시본부 홍보국장 맡고 있는 박준우인데 예, 그러면 먼저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전례 없는 횡포가 자행되고 있는 KBS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사랑 속에 자라온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식 임명했습니다. 국회는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이른바 언론장악 논란 등에 따른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며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 뉴스의 확산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켜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박민 KBS 사장이 KBS가 그동안 불공정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시 뉴스를 진행할 박장보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정파성 논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공영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해
아, 오늘도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역시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못 다룬 게 더 많았네요. 예. 네. 그만큼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 더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오늘도 다음 주도 더 라이브. 아, 지금 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를 봤더니 네. 말이죠. 더 라이브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짜 뉴스예요? 이 가짜 뉴스로 신고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진행자가 모르는 프로그램 폐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오늘 아침에 이번 주 더 라이브 결방된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이건 아니죠. 내가 4년을 했어요. 네, 매일매일. 네. 그리고 시사교양 프로그램 1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준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사실상 언론에 이제 채찍도 내리치고 당근도 주고 그러고 나서는 선수를 아예 바꿔버리는 이건데 이 세 가지 관리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 KBS 정현주 사장의 해임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반대하는 모습이었고 결국 이제 2008년 9월에 해임이 이루어졌습니다.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2월에 엄기영 사장을 사실상 이제 퇴출시키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MBC 같은 경우 심지어 PD수첩 제작진들이 체포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관 후보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대학의 학습량이 땡 하면 전두환으로 시작한 이른바 땡전 뉴스. 대통령께서는 오랜 가뭄 끝에 이강토의 단비를 내리게 하고 떠나시더니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 5공화국 내내 KBS는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써야 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열기를 이어받은 KBS 사원들은 1990년 낙하산 사장 취임에 맞서 방송 민주화 투쟁에 나섭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정권이 바뀌며 KBS는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50년, 골곡의 역사를 숨가쁘게 지나온 KBS.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시련과 도전 속에서 공영방송이 설 자리를 찾아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다시 새로운 50년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솔직히 두렵소. 도망치고도 싶었소. 절망하지 마시옵소서. 이 고려에는 폐하가 필요하옵니다. 부디 단단해지시옵소서. 거란 놈들을 살려보내지 마시오. 어려웠다. 무엇이 오든 막아내겠사옵니다. 반드시 적을 전멸시키겠사옵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고려 땅을 침략하지 못하게 할 것이옵니다. 예,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의 그 방영이 이렇게 의미심장해지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성환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민 사장이 바뀌고 나서 뭐 영상에도 나왔지만 보도 제작에 있어서 어떤 개입이나 부당함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사례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KBS를 대표해서 나왔고요. KBS는 이미 지금 사장이 바뀌면서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있고 해체되고 있고 이게 너무나 또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고려거란 전쟁 같은 경우가 지금 경영진이 만든 경영 전략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더 라이브가 폐지되고 주진우 라이브가 폐지된 자리에 특집으로 그냥 소위 말하는 방송 떼우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상파 방송에서는 있었던 적도 없었던 아마 무적 방송, 사실상 불법성을 가진 요소를 가진 지금 방송들이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MC 타차 이런 것들은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한 여기 지금 양성동 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간 노사가 또 정당한 노사 관계 안에서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편성 규약, 단체 협약, 나가서는 방송법까지 이런 것들이 그냥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너무나 많아서요. 노동위원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법무부인하고 상담을 했더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는 대응하기에는 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별 근로감독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될 정도로 이건 뭐냐면 나와서 보시라 이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와서 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니 보고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들은 의뢰하고 하라는 그 정도의 지금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뉴스나인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대국민 사과라는 것을 했는데 사실상 그 비공개 기자회견이라는 매우 모순적인 개념의 기자회견이 대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용산을 향한 고개 숙임이었습니다. 그날 얘기했던 특정 4개 보도건이 당시의 정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고 그걸 취재해야 했던 취재진들의 반론을 충분히 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된 채로 소위 말하는 기사의 바이라인조차도 남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편성, 게이트키핑의 과정조차도 석연치 않게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전파를 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중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다가 아니고요. 패턴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면 일일이 제가 다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요. 여기 MBC 또 SBS, 소위 말하는 우리 같이 경쟁하는 동료 방송사 취재진들도 나와 계신데 편성의 권한, 편성의 자유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너무했지 않습니까? 이 2주 동안 그 패턴이라는 것들이 보면 땡윤으로 시작하는 거는 당연했고요. 그 다음에 안보 관련된 뉴스들이 그냥 쭉 가서 붙죠.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패턴화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기존 KBS가 해왔던, 그리고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문법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파괴의 문법이라고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도의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깨지고 있고요. 편성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무참히 지금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 이 시기에 KBS가 이런 자꾸 호소만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소연 드리고 한 수준을 이제 좀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싸울까의 문제인데, 방금 이제 화면에서도 때로는 거칠게 또 때로는 그 투쟁의 방식들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지금 이제는 수위를 끌어올려서 이런 방식의 투쟁으로 맞서겠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이제 연대가 필요하다고 좀 더 호소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이제 임명동의제 같은 것들을 지금 깡그리 이제 무시하고 이거 파괴시키려고 하거든요. 아마 우리 양성동 사장님 와 계시지만 사장님 계실 때도 그 인사권이라는 것들에 대한 아마 고민이 충분히 커졌을 테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공영방송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KBS가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지금 공이 같이 채택하고 있는 MBC, YTN, SBS도 말할 것 없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연대의식 그리고 그 끈을 좀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도 여러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 요청을 많이 받아서 나가는데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는 MC분들도 계세요. 이거 파업 언제 하실 거냐. 아니, 파업이 지금 능사가 아니고 그 시점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불사하고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하고 내부의 구성원들이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KBS 내부에서는 매우 이런 분노들이 지금 축적되고 있는 시간들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투쟁의 방식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지금 언론 장악 이제는 저지의 방점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싸움에 KBS 내부 구성원들, 양심 있는 구성원들 여전히 많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이동관 탄핵과 더불어서 저는 수신료 분리고지라는 것들도 이게 그냥 정파적 인연관계에 따라서 또다시 분리 수신료 거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비화되지 않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어떤 투쟁의 방식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요약하자면 이동관 탄핵에 이어서 KBS를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망가졌다면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버티면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위치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싸움, 그 싸움에 전혀 물러섬 없이 맞서겠다는 그 각오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연대와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잔뜩 써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답을 하셔서 YTN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이 있지는 않아서요. 예, 오늘 이동관 방통위가 YTN 졸속 매각을 추진하다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결국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언론인, 시민, 또 정치권의 분노와 의지 이런 것들이 제동을 건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먼저 YTN에서 준비한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공공연 혁신 차원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25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수익률도 별로 높지 않고 큰 공익적 기능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공혁신 차원에서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YTN이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김씨 지원서에 적힌 수상 경력도 가짜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세계 청소년이 모이는 잼버리 대회가 여러 논란 끝에 마무리됐고 박광렬 기자의 단독 보도. 단독 보도입니다. 박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진은 앞서 LH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제보는 Y. 제보는 Y. 제보는 Y 취재했습니다. 자치단체 외면에 피해 주민은 현장을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혀옵니다. 어떻게든지 이거를 갖다가 이겨내야 되는데 좀 많이 벅찹니다. 현재 YTN의 언론 보도 대표를 보면 이것이 특정 집단의 특정 세력에 의한 방송 장악이 돼서 선거 때 이 특정 후보를 편들고 응원하고. YTN이 사단법인 미디어 미래연구소가 개최한 2020 미디어 어워드에서 2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됐습니다.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YTN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3억 원대 손배소를 제기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면서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입니다. 오늘부터 9시 뉴스를 진행할 박장보입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한 또 다른 보도 역시 공영성 훼손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유진그룹이 3,199억 원을 써내 낙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YTN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유진그룹 오너 일가가 소유한 천안기업이 80억 원대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경선 회장이 내사 무마된 대가로 서울고검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유진그룹이 노조와 관련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하거나 방통위원들의 자격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점입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 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 고소를 해 YTN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엄격히 따져야 하는 보도 전문 채널 두 곳에 대한 심사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단 하루 만에 심사 준비 과정을 마무리한 겁니다. YTN의 최대 주주를 바꾸는데 불과 보름 만에, 아니 2주 만에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게 졸속 심사가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총선 전에 YTN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예, 오늘을 가장 마음 졸이면서 보내셨을 YTN 구성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YTN 매각이 가장 큰 최근의 화두였을 것 같은데요. 매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또 졸속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유진그룹의 문제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언론노조 YTN 지부 사무국장 이상엽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될 줄을 전혀 모르고 그냥 끌려와서 이제 별로 준비가 안 돼 있긴 한데 오늘 하루 마음 졸였던 거 맞고요. 사실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그나마 보류 결정이 나서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는 한시름 났지만 이제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긴장도 주지 않고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크게 이게 지금 유진기업의 부도덕성과 그리고 그 두 상임위원회 부적격성 그리고 이 전체 과정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근거로 저희가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 나왔다시피 그 사익 편취 문제도 있고 그 뇌물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노조 탄압.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제대로 확인되고 이제 진호이나 이런 곳에 그 판단까지 받았던 거는 최근에 이제 그쪽 노조위원장도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아까 저희가 기자회견 하면서도 지부장이 말씀하셨지만 공정방송하고 고용안정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 회사를 입사한 게 2007년인데 입사하자마자부터 투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습 기자일 때부터 투쟁을 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평화로웠던 시기보다 그렇지 않았던 시절이 훨씬 길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어떤 그 구성원들의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투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공정방송이 최대 모토였고 그것만이 이제 투쟁의 어떤 이유였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고용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투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노아사가 이제 잘 협의해서 맺어왔던 단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강을 했어야 됐었고요. 그런 과정 하에서 이제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보도로도 드러난 근데 그 보도조차도 막았던 이제 그 유진기업 내 노조 탄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는 공감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다른 것들보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이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희는 이제 인식하고 있었던 게 전적을 함부로 시켜요. 전적은 이제 그 법상 이제 불법이고 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걸 그냥 시켜놓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직원을 해고를 시켜버리고 이런 걸 서슴지 않고 행해왔던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어떻게 공적 책무를 담당하는 보도 전문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진기업의 문제점들뿐만 아니라 그런 졸속심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두 상임위원회 부적격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저희가 계속 투쟁은 해왔지만 사실은
오늘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던 지금 KBS 상황을 보더라도 그냥 끝간데 없이 밀어붙이는 걸로 준비를 하고 이제 저희가 취소 소송도 이제 소장도 만들어 놓고 변호사랑 내일 이제 뭐 접수를 하겠다라는 걸로 계획을 잡고 다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보류가 돼버려가지고 일단 변호사님도 당황하셨고 저희도 이제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이제 다시 한번 그 전열을 가다듬는 지금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은 두렵습니다. 안 두려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의원님들 다 굉장히 강한 어떤 자세들을 가지시고 지금 투쟁에 임하고 계시지만 저는 저희 지부장은 항상 용감하게 이제 좌정을 잘 웃기기도 하시고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하시지만 저는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항상 뒤에서 뭔가 실무적인 부분들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 뭐 어떤 강릉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었던가요? 제가 그 상대가 두려우면 상대도 저희가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들도 저희를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단협 같은 부분 막강하게 보강을 했고요. 저희 스스로 자평하기로는 뭐 이 산업계 전반에서 가장 촘촘하게 만들어진 단협이 아닌가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얘기가 뭐 유진기업에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뭐 공정방송은 우리가 워낙 잘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왔고 했으니까 그런 것 자체를 전반을 모르는 그분들이 뭐 이 판 자체를 업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고 다만 이제 노동에 있어서는 본인들도 뭔가 억압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뭐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이상의 어떤 방비들을 해왔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저희가 당신들이 두려운 만큼 당신들도 저희를 두려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엉겹결에 여기 제 이름이 써 있어갖고 그냥 올라오는 바람에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방비책 중에 또 네. YTN의 와주라 운동 있지 않습니까? 예, 와주라 운동도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시민주주 운동인데요. 그 YTN 주식을 사주시고 주식은 이제 그대로 시민분들이 가지시되 어떤 이제 저희가 절차상의 그런 필요가 있을 때마다 위임을 부탁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이거 처음에 저희 지부장이 제안을 하셨어요. 워낙 아무런 어떤 방법들이 없고 뭐 이동관의 방통위와 윤석열 정권이 저희를 이제 사용화를 시키겠다라는 그거 프레임을 이제 1년여 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다 보니까 뭐 단협이나 이제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 말고 이게 시민들의 어떤 그런 그 환기를 어떻게 여론 환기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지부장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제안을 하시길래 저는 솔직히 이거 잘 안 될 것 같다. 이게 1.5%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리고 실제 와즈라 운동이 돌입이 됐을 때도 이게 될까? 뭐 이랬는데 벌써 이제 우리사주조합까지 합치면 뭐 한 1.3%까지 도달을 해서 제 스스로 이제 지부장께 사과를 하고 이거 되는구나. 그리고 그만큼 시민분들이 단순히 이제 주식만 사주신 게 아니라 멘트를 같이 엮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멘트 하나하나에 울컥했던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직이 다들 아시겠지만 부족한 거 여전히 많은 언론사입니다. 하지만 저희 조합원들 그리고 저 역시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부족함은 계속 메워나갈 것이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만큼 그 시민분들이 주식을 사주시면서 멘트 하나하나 주셨던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투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부장님도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노조의 연락을 어제 받고 박수부대로 동원돼서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매우 당황했고 뭔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상엽 사무국장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히 그냥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자도 아니고요. 언론인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YTN의 구성원으로서 그 23년 동안 광고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 권력과 가장 밀접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압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YTN의 광고 매출액이요. 월 20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사 매출액이 300억이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월 한 70억 정도에 그다음에 전체 YTN 매출은 1,5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 유보금도 1,400억 이상 쌓여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서울타워에서 얻어들인 수익만 해도 최소 연 100억에서 2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경우에 유진이 단순하게 그 언론에 있어서의 힘만 기댄다기보다는 돈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얻어지는 언론 권력은 덤이겠지요. 그런데 자본 권력하고 친한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영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좀 꿈이 있는데 그 꿈이 YTN에서 특종을 하고 그 특종을 통해서 시청률이 오르면 제가 그 자본들의 어떤 부탁을 받아서 기자들한테 가서 뭐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하고 자연스럽게 시민과 국민들의 시청률로 인해서 YTN이 광고 매출을 올릴 수가 있구나.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광고주들하고 영업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의 주머니에서 돈 뺏어오기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을 뺏어오려고 하면 뭐 시청률이 어떻다느니, 뭐 효율이 어떻다느니, 최근에 뭐 우리 회장님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YTN은 뭐 신경 쓰느냐느니, 우리 관심 없지 않냐니,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시청률 뭐 오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뻥 말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YTN에 광고를 청약을 하게 되면 시청률뿐만 아니라 올바른 언론 하나를 후원한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저도 뿌듯하고 그리고 제가 이 언론의 자유와 그다음에 그 사회의 공기를 개선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후배들을 많이 설득하고 이 YTN에 벌써 10년이 넘는 수많은 파업과 그다음 심지어는 전 사장을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도 단순히 기자와 언론인들만 힘을 쓴 게 아니라 전체 YTN 구성원들이 결국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아무리 용을 써도 되지 않고 법에 의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만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YTN이 민영화 저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YTN 힘내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감사원, 국세청, 권익위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 동원해서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MBC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신이 나는 좀 쪽팔려서 신이 나는 좀 쪽팔려서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번 순방에 사용되는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진의 탑승을 배제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 배제 결정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익의 각 축장이 순방 외교의 성과를 훼손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해 지난 9월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대응 조치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8개 언론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탄압이자 폭력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했던 출근길 약식 회견을 오늘부터 중단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에서 MBC에 광고를 주지 말라면서 공개적으로 대기업들, 특히 삼성을 콕 집어서 압박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MBC와 방문진이 하고 있는 일은 언론 장악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오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 들어섭니다. 방통위는 방문진 현장 조사에 앞서 그제 비공개 회의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절차 지시를 기습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까? 사무검사가 아니라 방송 장악의 시도, 방송 장악의 최전선에서 지금 방통위가 천벽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오늘 방통위 전체 회의는 김효재 이상임 2명의 정부 여당 추천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독재를 회칙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통로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닙니다.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놓고 언론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언론사의 존폐를 거론했습니다. 국기를 흔드는 이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라면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례적으로 신고 5일 만에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오늘 이들 이사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 MBC 장악 시나리오에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 구성원들부터 이런 MB 정권의 부활을 최대한 막아낼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서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권의 주요 타겟이라고 여길 만큼 집요한 공격을 받았었고 5월 말에는 또 압수수색까지 기자들과 또 뉴스룸에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들에 대한 또 설명 좀 해주시고 혹시 내부 분위기는 또 어떤가 위축 효과는 있는가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MBC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의 1순위였습니다. 다들 그건 부정하시기 어려울 텐데 지금 좀 요새 KBS와 YTN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워낙에 엄혹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떤 면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뺏겼습니다. 지금도 순서가 3번째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과거에 저희가 한참 이제 정권 탄압의 첫 번째 대상이 됐을 때는 이제 타사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위로를 해주고 힘내라는 응원을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 너희는 아직까지 살아있네, 좋겠다. 뭐 이런 위로 아닌 이런 뭔가 축하도 아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한편 가장 그 두렵게 느끼는 생각은 이제 우리만 남았으니까 안 그래도 제일 미웠던 애들인데 얼마나 더 잔혹하게 힘을 집중해서 할까? 만약에 탄핵이 되지 않고 방송 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시한부처럼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MBC 내부에서는 사실 8월 유기설, 8월 전복설 뭐 이런 게 파다했었고요. 9월, 10월 지금 한 달씩 거의 연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말이니까 잘하면 올해는 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뭐 살고는 있지만 어차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제도가 바뀌지 않고 탄핵이 되지 않으면 내년 8월 뭐 박문진 이사분들의 임기가 마무리되면 같은 운명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싸움이나 이런 게 좀 더 절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영상을 급하게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4분 조금 안 되는 영상인데, 그동안에 이제 탄압의 역사들을 축약을 하자면 사실 제대로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자면 저 영상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바이든 날리면 이걸로 이제 MBC의 탄압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권의 출범 직후 아니면 그 전부터 MBC 보도들이 좀 많이 불편했나 보죠. 뭐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나 학력 위조 뭐 PD수첩 보도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더 멀리 갔을 때는 뭐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들이 불편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타겟의 1순위였고, 그것 때문에 바이든 날리면 저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뭐 국세청 세무조사 들어왔고,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들어왔고, 520법 추징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조 전임자로 온 게 작년 8월이었는데 그 바로 한 달 뒤에 저 바이든 날리면 저 상황이 있었고, 대통령이 좌표를 MBC를 명확히 찍은 거잖아요. 가짜뉴스다, 악의적인 선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찍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는 진짜 정신 못 차리게 온갖 국가기관들이 다 달라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권의 힘이 저렇게 무섭구나. 제대로 한번 손보고자 마음만 먹으면 진짜 뭐든 할 수 있구나. 뭐 기관도 다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원, 방통위, 뭐 여러 지금 셀 수 없을 정도로 웬만한 뭐 총리실, 검찰, 경찰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권익위까지 최근에 있었던 일까지 생각하면 다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도 그 박문진 이사 교체를 위해서 현장 조사들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그 현장 조사를 막는 일이 거의 주 업무가 많이 됐었고, 약간 서글픈 일이지만 저희가 만든 피켓 중에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언론 탄압입니다 이렇게 적힌 피켓이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 국민의힘이 MBC 항의 방문했을 때 만들었던 피켓인데 버리고 싶은데 그걸 계속 재활용할 수밖에 없는, 다 언론 탄압의 일환으로 이렇게 법적 근거도 없이 위법적인 상황, 편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들어오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그런 거였고, 나름 열심히 투쟁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약간의 회의, 걱정, 무기력.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적폐 시절에 많은 그 험난한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시간을 공포스럽게 느끼고 있고, 2017년 이후에 들어왔던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한순간에 보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많이 실감을 하고 있고, 계속 1년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정권의 그 공격을 받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사장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도 사실 확실하게 설 수도 없고, 뭐 보도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예, 그런 내용들 보도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 민실의 간사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 민실의 간사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그 보도국 분위기는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당혹감과 우려감. 아마 그것은 언론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때문인 것 같은데, 딱 8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반헌법적 언론 탄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해 맞지 않는 일본식으로 표현하자면 무대뽀식이죠. 그 무대뽀식으로 검찰과 경찰을 사냥개로 전락시켜서 MBC를 콕 집어서 공격이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당혹감과 우려감이 있다는 거죠. 사실 뭐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벌써 MBC 기자 2명이 이미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죠. 한 명은 지난 5월에 당했고 또 한 명은 지난 10월에 당했습니다. 사실 이 압수수색 사유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뭐냐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죠. 인사청문회 검증 파일을 다른 기자들과 공유했다는 이유가 압수수색의 이유였고요. 이게 권력에 대한 감시, 검증 이런 것들이 언론의 주된 책무인데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게 어떻게 수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고, 또 다른 나머지 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은 다르죠. 용산 꼭대기에 앉아 계신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 검증 보도였던 건데 그것이 또 압수수색의 이유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보도 민실위 간사여서 사실 그날 이제 아침에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저희 노조로 이제 연락이 오면 달려갈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이호찬 본부장은 빨리 달려가라. 노조가 조합이 옆에 있어야 줘야 된다. 근데 가면서 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당혹스럽고 가족도 있고, 근데 조합까지 와서 좀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되게 혼란스러울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가는데 두 번 갈 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들이 저를 봤을 때 표정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밝았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저는 귀찮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기자는 한 15년 봤고 한 기자는 한 2년 봤는데 저를 그동안 봤던 것 중에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슬프게 말하자면 반대로 놓고 보면 조합이 없었을 때 각이 도착하기 전까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했던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의 보금자리가 권력의 사냥개들에게 침범당하고 또 자신의 가족들의 신상마차 탈탈 털리는 이런 상황이 기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도 지금 이 둘은 압수수색을 이미 당해 있고 가깝게는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인용 보도로 인해서 기자 4명이 고발을 당했고요. 바이든 날리면으로 멀게는 보면 4-5명 정도 또 추가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선 국면이었던 간에 그 전에든 간에 MBC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고 여당을 감시하고 이런 기사를 쓰면서 극우단체와 국민의힘으로부터 수많은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지금 이 압수수색의 다음이 자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죠.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이런 것을 이용했다고 봅니다. 이들이 언론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우리 MBC에게 특히 콕 집어서 하고 싶었던 말은 권력을 감시하려 하지 마라. 권력을 검증하려 하지 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라. 민주주의를 지키려 하지 마라. MBC를 콕 집어서 표본으로 만들고 본보기로 삼아서 탄압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용산과 법무부 꼭대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지금 우리 언론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도국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젊은 조합원들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한 10년 차 이상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나름의 이제 마음의 대비도 하고 마음도 먹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저희 MBC 조합에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그 정론직 피를 걷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과 여러 기자들을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 KBS 동지들, 그리고 YTN 동지들 같이 끝까지 연대할 것이고 함께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야4당에서 반드시 이동관 탄핵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공영방송에 정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도 꼭 이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KBS, YTN, MBC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연대와 격려의 박수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해임된 기관장 및 언론인들 관련 영상을 마지막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2달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예,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또 연대 방문해주신 언론특위의 정필모 의원님 그리고 민영배 의원님 말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필모 의원님 먼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필모입니다. 오늘 이지영이 되기까지 정말 제가 살면서 박정희 정권, 50 전두환 정권을 겪었지만 이렇게 무도하고 무지막지한 소위 총칼만 안 들었지 사실상 총칼보다 더 무자비한 방법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정권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데 아무런 절차 없이 앵커를 내리는데 아무런 절차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KBS의 후배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자나 PD를 제작부서가 아닌 엉뚱한 부서에다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런 식의 무지막지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놔도 사실은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직업윤리,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물론 제도도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사람에 대한 응징이라기보다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보면은 유야무야 넘어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들이 바로 그 책임에 대한 그 제과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항상 보복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가 왜 이렇게 꼬이고 있습니까? 무언가 질적으로 진전하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다시 퇴행하는 이런 사태가 왜 반복되겠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직업윤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사를 퇴행시키고 소위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 죄과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동관 탄핵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이 개인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 위법적인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역사를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외에도 우리 시민들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정말 이 퇴행을 막아주십시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그리고 언론계 스스로가 보수든 진보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 없이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연대하지 않으면은 다시 또 몇 년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민정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 사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언론계 선후배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 민영배 의원님 짧게, 예. 송구합니다. 민주당이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자책의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다 라는 말이 딱 맞는 시간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싸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가치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마지막으로, 야사당 공대위에 강성희,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 그리고 고민정 의원님 짧게 마무리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그 사전 조율이 안 됐다는 표정이시지만, 마이크를 잡으시면 잘 하실 걸로.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좋은 자리를 갖게 돼서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노총 조합원이고 금속 노동자였고 택배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언론에 노동자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저분들은 뭔가 나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인갑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와서 여러분들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우리 현장 노동자,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여러분들의 투쟁이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 또 한 가지는 현장의 노동자들은 자기의 임금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더 중심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사회의 공기를 지키고자 싸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그저 단순히 야사당이 힘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진보당이 더욱더 이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는데 더 한 발 더 앞장서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 걸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야사당 공대의 고민정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동관 탄핵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 약 1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한두 달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언론특위 활동이 1년이 넘게 지속됐습니다.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건 여기 계신 많은 언론인들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잘리기도 하고 탄압을 받기도 하고 펜을 꺾어야 되고 비참하고 그리고 무참히 짓밟히고 이런 언론인들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오늘의 장면이라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내일이 진짜 판이 시작이 됩니다. 앞서 원내대표님 두 분 오셔서 말씀 주셨고 또 각 당의 대표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했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보고받고 그 다음날 의결하고 여러분과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네, 칼은 뺐을 때 짧고 굵고 한 번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의 그 약속 꼭 지키는 저희 국회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켓을 들고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예,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도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켓을 들어주시고
예, 언론노조 조합원 여러분, 전문위원회 얼굴을 봐서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언론노조 사무처 동지들 뒤쪽에 계시죠?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동관 탄핵부터 앞으로 할까요? 하얀색이 앞으로 가게. 하얀색이 앞으로 가게. 사진에 나오게. 구호로 할까요? 예. 구호가 뭐였더라? 네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